전혀 이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이건 조금 더 디벨롭해서 박사급으로 가도 될 정도로 중계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느라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나름대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최대한 제가 글을 좀 빼고 처음 본 분들이 보더라도 조금 반도체라는 것을 하실 수 있게 좀 구성을 최대한 많이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유형별 혁신 속성 및 기술 지식 영향력 요인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콘텐츠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연구를 시작했느냐부터 내가 그간 알아볼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콘텐츠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 왜 제가 이 연구를 했는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이렇게 3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내는 이 3개의 키워드의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반도체 기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기술 패권이라는 용어를 넘어서 국가 안보에도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3요소 정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폴리실리콘이 얼마나 품질이 좋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칩을 얼마나 디자인을 잘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가내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더라도 장비가 좋지 못하면 이 설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장비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의 좋은 품질을 위해서 반도체 장비의 속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많은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찾은 논문들에 제가 아쉬웠었던 부분은 경영관리적의 사례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찾고 싶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거 중에선 지금까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 기반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제가 어떠한 특성을 기반으로 반도체 장비를 분석해 볼 것인가 했을 때 반도체 장비의 기술 혁신 속성은 첫 번째 패빗 분류에 따르면은 패빗은 여러 가지 산업을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반도체 장비는 전문 공급자형에 속합니다. 이 전문 공급자형에 속하는 산업의 특징은 나머지들은 가성비, 가격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면 이 전문 공급자형의 경우는 고객이 성능에 민감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는 성능에 민감한 특성을 첫 번째로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대이의 탁사너미를 확인을 해보면 합대이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제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복합 제품 시스템이라는 텍소노미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복합 제품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기계, 장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굉장히 많은 서브 모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합 제품 시스템을 조금 뜯어보면은 복합에 있는 컴플렉스라는 부분이 부품과 서브 시스템의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위해서 협업을 통해서 외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개방형 혁신이 들어가야지만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얻어온 기술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기술들을 융합할 수 있는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복합 제품 시스템의 특성이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개방형 혁신과 기술 융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합 제품 시스템을 하나의 예시로 보자면 왼쪽 같은 경우엔 ASML이라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서브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SML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기술 융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노광 장비라는 것이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장비인데 패턴을 만들기 위한 라이트 소스와 미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차용을 합니다. 그 외에 서브 모듈들을 개발한 이후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합쳐서 기술 융합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ASML의 노광 장비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의 유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5개 기업은 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알 수 없지만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해당 기업이 만드는 장비의 종류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보이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4가지 종류의 장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4가지, 3가지, 2가지 이들은 2개 이상의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2개 이상의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군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문어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없어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장비 기업군이라는 좀 있어 보이는 용어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종합장비 기업군과 구분되는 이 5개의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장비의 종류만 만드는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툴 기업들은 단일 장비 기업군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패비 텍소노미에 따라서 전문공자형에 속하기 때문에 성능에 민감한 특성, 두 번째로 합데이 텍소노미에 따라서 개방형 혁신과 기술 융합을 적극적으로 차용한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은 종합장비 기업군과 단일 장비 기업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나온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어떤 연구 가설을 제가 썼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기업 유형별 기술 지식 연계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기술 지식이라는 말이 잠시 언급됐지만 기술 지식은 특허를 말합니다. 각 기업이 출원한 특허를 말하고 뒤에 연계성이라는 것은 그 출원한 특허가 얼마나 서로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런 디파인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아까 나눠보았던 단일 장비 기업군과 종합 장비 기업군으로 봤을 때 단일 장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공정 장비만 제작하기 때문에 각자가 특화된 영역이 다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이 내는 특허와 과연 오버랩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된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장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엣지라는 공정에는 4개 기업, 데포지션이라는 공정에는 3개 기업, 클리닝이라는 공정에는 3개 기업, 이렇게 같은 공정에 대해서 여러 회사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엣지라는 공정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특허, 기술 지식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가설은 종합장비기업군의 기술지식 연계성이 단일장비기업군에 비해서 높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유형별 기술지식 영향력입니다. 기술지식 영향력, 특허의 영향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특허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다른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지식 영향력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가설을 잡을 때 단일장비기업군의 예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림에도 나왔던 ASML이라는 회사는 노광장비 기업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2개 기업의 과점 체제를 극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KLA라는 회사는 측정장비 업체에서 5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LA의 이름을 딴 파일 포맷명을 만들 정도로 KLA도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M이라는 회사는 ALD라는 높은 난이도에 있는 것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종류의 장비에 단일 장비 기업군이 집중하면서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가설은
단일 장비 기업군의 기술 지식 영향력이 종합 장비 기업군에 비해 더 높다라는 것을 두 번째 가설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방형 혁신이 기술 지식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반도체에서 어려운 부분은 집적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전엔 붓을 가지고 귤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이렇게 14나노로 줄어들었을 때는 낑깡 위에 똑같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붓은 반도체 장비를 의미합니다. 28나노가 2011년에 있었다면 2015년에는 14나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에는 3나노, 2025년에는 1나노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전망인데 2011년에 비해서 25년에는 28분의 1로 다운사이징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28나노 때 그림을 그렸던 붓을 2025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로 비유한 붓, 반도체 장비는 기술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은 특성을 가집니다. 짧은 수명 주기를 따라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기술 혁신의 시간을 단축하고 시장 수요와 기술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을 이용할 시 기술의 고도화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은 종합장비기업군과 단일장비기업군을 가리지 않고 기술 지식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세 번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설은 기술 융합이 기술 지식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면 전자현미경 SEM-SE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장비인데요. 이것은 예전에는 하드웨어만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적 지식 또는 화학적 지식만이 강조가 되면서 물리학과 화학만이 융합이 잘 되면은 좋은 현미경이 나온다라고 예전엔 그랬지만 모든 것이 오토로 돌아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그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통계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기술 고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기술 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 장비 기술 지식의 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가설은 기술 융합의 정도는 종합장비기업군과 단일장비기업군의 기술 지식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네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과 분석 데이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장비기업군의 3곳을 선정하였고 단일장비기업군에도 3곳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까닭은 2020년 마켓 세일즈를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종합장비기업군 3곳, 단일장비기업군 3곳을 먼저 분석 대상으로 골랐고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등록된 약 28,000개의 특허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식 영향력, 특허의 가치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허는 인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야지만 이전에 있었던 특허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백워드 사이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인용을 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특허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냈던 특허를 다른 특허가 인용하는 포워드 사이테이션의 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특허의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지식 영향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 영향력은 포워드 사이테이션의 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방형 혁신의 여부는 출원인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허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특허의 출원인은 한 곳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옆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3곳의 출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원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그 특허의 가치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왼쪽처럼 단일의 경우에는 폐쇄형 혁신으로 보고 여러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형 혁신으로 보고 이것을 더미 변수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융합에 대한 독립 변수인데 IPC 코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IPC 코드라는 것이 각자의 특허마다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약 10개의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IPC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IPC 코드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은 특정한 기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IPC 코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 분류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이 기술 분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기술 A, 기술 B, 기술 C라고 나눌 수 있고 이 세 개 기술은 서로 다르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세 개의 특허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특허 같은 경우는 IPC 코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융합을 딱히 진행하지 않고 단일 기술만을 사용했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 융합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술 융합의 변수는 IPC 코드의 개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기술 지식 영향력에 대한 리그레션식을 본다면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기술 지식 영향력, 인디펜던트에는 아까 언급드린 개방형 혁신과 기술 융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노이즈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5개 정도의 통제 변수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종속 변수인 기술 지식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위에 3개 기업은 제가 골랐던 종합 장비 기업군의 예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IPC 코드가 나타나 있는데 IPC 코드를 봤을 때 3개 기업이 모두 동일한 IPC 코드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면은 이 특정 기술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있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지식의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아래처럼 한 개의 기업이라도 관심이 없는 기술이라면은 기술 지식에 대한 연계성이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룹의 전체 특허 개수 분의 관련된 특허의 개수, 기술 지식 연계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술 지식 연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종합장비 기업군 같은 경우 약 19,000개의 특허 중 14,000개가 오버랩되는 것을 확인하여 0.73이라는 기술 지식 연계성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 단일 장비 기업군은 약 9,000개 중에 3,000개 정도의 오버랩되는 것을 보여주어서 종합장비 기업군에 비해서 약 2분의 1배밖에 안 되는 기술 지식 연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하였던 가설인 종합장비기업군의 기술지식 연계성이 단일 장비기업군에 비해서 높다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지식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장비기업군의 약 9,000개의 포워드 사이테이션 개수를 평균했을 때 30.62의 값이 나왔고, 종합장비기업군 같은 경우는 23.91이 나와서 단일 장비기업군의 포워드 사이테이션 수가 더 높다, 즉 두 번째 제시했던 단일 장비 기업군의 기술지식 영향력이 종합 장비 기업군에 비해 높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혁신과 기술 융합의 기술지식 영향력에 대한 리그레션으로 확인했을 때 종합 장비 기업군과 단일 장비 기업군을 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합 장비 기업군에서 두 가지 모델로 확인을 했었는데 첫 번째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개방형 혁신과 기술 융합 특허의 경과 연수만을 했을 때 99%의 확률로 개방형 혁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기술 융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나머지 통제 변수를 모두 다 합친 것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시했었던 개방형 혁신이 기술지식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번째 가설이었던 기술 융합의 정도가 기술지식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99% 확률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장비 기업군에서도 동일하게 개방형 혁신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 기술 융합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99%의 확률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를 조금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는 기술지식 연계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종합장비기업군이 더욱더 많은 장비군을 만들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계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단일 장비기업군의 기술지식 영향력이 종합장비기업군에 비해 높다라는 사실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기술지식을 그만큼 더 많이 쌓았다라는 단일장비 기업군의 특성을 보여주고 이 연구에서 가장 키가 되는 가설 검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방형 혁신과 기술지식 영향력
영향력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고, 네 번째, 기술 융합의 정도는 기술 지식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연구를 조금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허 데이터만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와의 연관성, 혹은 이 회사가 이렇게 기술 지식 영향력이 높았을 때 재무적으로도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제표를 조금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전유성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공개되는 데이터인데, 반도체 장비라는 굉장히 특수하고 비밀에 가려진 이러한 산업에서는 전유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유성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현직자 인터뷰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유일하게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던 개방형 혁신과 지식 영향력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많은 변수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향후 연구 방향은 이렇게 3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에 이제 가설이 지지 않게 되는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도 때문에 그 산업적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